네, 요즘 뉴스를 보면 온통 그냥 정치 얘기 또 때로는 폭력, 혐오 이런 기사로 좀 도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좀 신선한 단어, 이게 어떻게 신선한 단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봉사라는 단어가 봉사 동아리 연합회장을 맡고 계신 오늘 아주 젊은 청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사 동아리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23살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저희 봉사 동아리는 주로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미혼모 가정 분들을 온라인 모금을 통해서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언제부터 하신 거죠? 저는 2018년 8월부터 18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좀 몇 년이 됐네요. 네. 그 사이에 이 단체를 또 사단법인으로 또 이렇게 등록까지 하시고 키우셨어요. 네네. 네. 왜냐면 그 미혼모 가정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방문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류비가 발생을 하는데 그 유류비를 이제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기업에서 후원을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대학생 신분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사단법인 리듬을 창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성인들이 생각하는 대학생의 모습은 취업을 위해서 그냥 거의 수험생 생활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대학 생활을 봉사 활동을 위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이제 의외로 좀 들리기도 해요. 그랬던 무슨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원래 꿈이 PD였어요. PD. 네, 교양 PD였거든요. 그래서 교양 PD로서의 자질을 쌓아보고자 사실 이 활동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활동을 점점 하면 할수록 이 일에 제가 좀 더 깊게 관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또 부모님의 입장은 그렇게 또 환영할 만한 길은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철학 아니면 물리학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취업을 위해서는 공대에 진학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신에 공대에 진학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이화여자대학교 공학대학을 진학을 해서 최근에 졸업을 했습니다. 이야,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전공을 결정한 거네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졸업하는 그런 순간에 와서 이제는 취업이 아니라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으니까 네. 이제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부모님 반응은 제가 재학 중에 활동할 때도 좀 많이 반대를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반대를 하시는데 하지만 이제는 어엿한 졸업생이자 사회인이 됐으니 이제 제 뜻대로 해야죠. 네.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네, 방법이 네. 없죠, 이제는. 좋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정말 소개할 만한 또 미담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이 미담은 저희가 잘했다라는 미담이 아니라 네티즌 분들이 도와주셔서 생긴 미담인데요. 그 남편한테 가정폭력을 당해서 멀쩡하던 눈을 잃은 미혼모가 계세요. 근데 그 미혼모는 자식도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둘을 두고 계신데 아무래도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청소도 힘들고 또 가구의 뾰족한 부분에 여러 번 부딪히고 또 청소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막 집에 악취가 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온라인 모금을 진행했고요. 네티즌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총 500만 원이 모아졌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그 기부금 500만 원 전달합니까? 그 500만 원을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 업체를 저희가 고용을 하고 그리고 집 견적을 저희가 직접 재서 뾰족하지 않은 좀 안전한 가구를 배치해 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TV에서 좀 본 듯한 풍경이기도 하네요. 네, 사랑의 집? 예. 네. 이야.
그런 일에 또 그 뜻을 그 같이 해서 동참하는 또 다른 기관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기관도 또 좀 소개해 주시죠, 이 기회에. 네. 그 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전문 약품을 쓴다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한 50만 원 정도로 작게 책정을 해서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청소 업체에 와. 수주를 맡겼는데요. 그 외에 저희가 가구를 구매하고 그리고 비치하고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성담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러브하우스, 일과복지재단이 함께 협업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도 어쨌든 일종의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좀 많이 좀 소개를 드리려고 또 다른 사례 하나. 또 다른 사례 네. 하나를 들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이랑 헤어지고 나서 아무래도 미혼모의 신분으로 또 다른 직장을 잡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딸을 보육원에 잠깐 맡기신 거예요. 근데 맡기시고 나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딸을 찾아오고 싶어서 보육원에 요청을 했는데 집안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딸을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보육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집안 환경이 안 좋길래 엄마인데도 딸을 돌려줄 수 없는 걸까 하고 직접 찾아가 봤는데 집이 비가 오면 항상 빗물이 새고요. 그래서 곰팡이가 가득 펴 있고 집 문은 유리문인데 어떤 계기인지는 몰라도 집 문이 다 깨져 있더라고요. 근데 깨져 있는데 한겨울에도 수리를 하지 못해서 엄청 춥게 지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안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또 온라인 모금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사회에 정말 이 소외된 부분 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런 활동을 해오시면서 지금 뭐 마음속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우리 사회가 좀 빨리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사실은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좀 구멍이 뚫린 바가지에 물을 계속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뭐 한 달에 10가정을 돕든 나중에 더 이 단체가 커져서 20가정을 돕든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미혼모는 수십만 명이고 뭐 또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치 단위까지 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치 단위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또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분들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 대목에서 아마 그런 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뭐 미혼모 비율 뭐 예를 들면 어떻게 그 통계를 내는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그런 게 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이. 미혼모 통계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양육비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3대 방송사 중 한 군데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양육비 미지급률이 99몇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양육비를 지급하는 분들은 0. 몇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장 미혼모 분들한테 지워드리고 있는 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양육비에 대한 뭔가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 아니 그 상대? 네, 그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네. 양육비 관련해서 좀 해결하고 싶어서 활동했던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코피노 양육비 지급을 위한 모금 사업이에요. 들었습니다. 네네. 네. 코피노라는 단어가 생소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코피노는 코리안과 필리피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남성들이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기장이라던가 아니면 해외에 주재하고 계신 기업인분들 아니면 여행객분들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뭐 성매매가 되었든 아니면 연애 형태가 되었든 이제 성관계를 갖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가정을 또 직접 방문을 해봤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코피노 아이들은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단 얼굴색이 좀 더 연해요. 필리핀 아이들보다. 거기서 그래서 또 차별 대우를 받겠군요. 네. 그래서 너는 중국인이냐 아니면 필리핀 사람이냐 한국인 사람이냐 이러면서 엄청 놀림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경우가 이제 베트남에도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아마 라이따이안이라고 할 거예요. 그것도 비슷한 경우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뭐 10대 뭐 경제국이니 또 뭐 코로나를 잘 극복한 선진국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급하게 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놓쳤던 어두운 그늘 뭐 우리가 또 좀 잘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도 볼 때. 네, 맞습니다. 네. Because Korea is very good and the weather is snowy.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뭐 개인적으로 아니면 작은 단체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제 사회 시스템적으로 결국은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신 그 이 사단법인 네. 리듬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좀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추구하고 계신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까지 자립을 위해서 굉장히 정부 사업이나 아니면은 기업이 여는 사업에 굉장히 많이 출품을 했어요. 지원을 해달라고. 근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협업하는 다른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재단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실 그것들이 이제 뭐 인맥 같은 것들로 내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한계를 느껴서 이제는 기업 후원이나 아니면 저희 활동에 좀 공감하시는 개인 후원 회원분들을 모집해서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자립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아주 그냥 뭐 지원 하나 따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페이퍼웍이 필요하고 네. 참 힘든 일이죠. 이제 단체가 가는 길이 또 있을 것이고 뭐 단체 발전이 우리 대표님의 또 가는 길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또 추구하는 바가 또 있을 법도 해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 활동이랑 더불어서 미국 로스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은 굉장히 더딘 속도로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유는 제가 미국 로스쿨에서 이제 인권 법적이라든지 아니면 기본법 같은 것들을 전공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어느 정도 일종의 네임밸류를 딴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네임밸류를 갖춘 사람으로서 좀 더 큰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네,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보람 대표님을 통해서 리듬이 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추구하는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 그동안 해오신 일 또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리듬을 좀 도와주고 싶으신 분 또 리듬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얻고 싶으신 분은 더 체인저를 통해서 또 연락을 하시면 더 체인저에서도 최대한 좀 연결하고 돕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